우리 동네 동전 마켓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번에는 강감찬의 귀주대첩의 선봉장 여전사, 설죽화의 일대기 고려의 잔다르크 설죽화, 인문학 처세술이란 주제의 영상을 보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김웅부의 딸 원성왕후와 강감찬의 대결, 고려를 살려내다 인문학 처세술이란 주제로 영상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강감찬과 김웅부는 서로 죽고 죽이는 권력 투쟁에 의해 한쪽이 죽어야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고 역사에는 가정이 없다고 하지만 만일 불행한 쪽으로 결말이 났다면 어쩌면 고려는 이 일로 인해 영원히 역사 속으로 사라졌을지도 모르는 일이었겠지요. 그러나 나이는 어리지만 훗날 원성왕후가 되는 김웅부의 딸 원성의 현명한 처세술로 이 위기를 잘 극복하고 훗날 원성왕후는 두 동생과 함께 왕후가 되고 그들이 낳은 아들 3명이 고려의 왕이 되고 결과적으로 김웅부는 현종의 장인과 세왕의 외할아버지가 되는데, 강감찬과 김웅부가 합심하여 고려를 살려낸 결과 이후 100년간 고려에는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시대가 열리게 된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원성왕후와 강감찬이 어떤 인문학적 처세술로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정말 학사 승지 강감찬을 칠 수 있으시겠습니까? 개경에 입성한 지 불과 얼마 되지도 않아 전쟁 공신 강감찬을 상대로 싸운다는 게 무모하다고 생각하는 딸 원성은 아비 김웅부에게 여러 차례 같은 질문을 하였습니다. 최양을 빼고는 대부분의 조정 신료들이 강감찬에 대해 무례하고 고집센 인간이라며 경계심을 갖고 있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배후 세력이 없는 강감찬을 치는 게 생각보다 불가능은 아닐 것이고, 빌미만 잡아낸다면 얼마든지 제거하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기는 하였지만 그래도 전쟁 공신 강감찬을 상대하는 게 결코 녹록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한 거죠. 그러나 김웅부는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원성아, 너는 이 애비가 권력에 눈이 멀어 강감찬을 쳐내려고 하는 줄 아느냐? 아니다. 이 애비는 뻔뻔하게 나대는 호족들이야말로 고려에서 반드시 없어져야 할 존재로 고려가 안정화되고 백성들이 배굶지 않고 살려면 고려가 중앙 집권을 하는 국가가 되어야 한다는 오래전부터 간직한 꿈이 있어 그러는 게다. 그러자 원성이 김웅부에게 물었어요. 강감찬에게 아버지의 뜻을 전하시어 이루심이 어떠하시옵니까? 원성아, 학사 승지 또한 호족 출신이다. 출신이란 그리 쉽게 바뀌는 것이 아니다. 강감찬도 자신의 뿌리를 놓지 못할 게다. 학사 승지의 아버지 강공지도 토착 세력으로 벽산공신인 호족 중 하나. 이므로 강감찬은 절대 우리가 펼치려는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끝까지 반대할 것이다. 만약 이렇게 계속 시간만 끌고 있다면 호족들은 아주 잘 됐다고 하면서 군병을 더 키워 성상과 싸울 준비 태세를 갖추어 나갈 것이 자명하고 그들을 섬멸하기도 전에 개경이 먼저 당할 것이다. 물론 김웅부 또한 강감찬의 위세가 어떤지 전혀 모르는 것은 아니었지만 호족 출신 강감찬을 그대로 둔다면 자신이 이루려는 고려의 중앙 집권이나 거사를 성사시키는 게 어려워질 거라 판단했기에 호족을 쳐내기 전에 일단 강감찬을 제거하는 게 순서라고 생각하고 있을 뿐이었어요. 물론 이 작전은 현종의 마음을 완전히 빼앗아 강감찬의 유일한 배우가 되어주는 현종과 강감찬을 등지게 만들기만 하면 성공할 거라는 김웅부의 계산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현종은 강감찬을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웬만한 말로는 설득이 안 될 것이고, 따라서 기발한 방법을 생각하지 않는 한 강감찬의 해치자는 자신의 계책은 성사되기 어려울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자 원성이 이제는 나의 뜻에 따르겠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더니 이어 말하였습니다. 저를 궁궐로 입궐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도와드리겠사옵니다. 내가 무슨 도움을 주겠다고 이러는 것이냐? 성상 폐하와 원정왕후의 첫째 아드님이 사생아로 태어나시고 천도를 한 지 아직 100일이 다 되지도 않았다. 그 슬픔이 다가시지도 않은 시점에 어찌 궁궐에 들어가고 싶다 하는 게냐? 원성은 원정 왕후와 현종의 슬픔에 잠긴 걸 자신도 잘 알고 있다고 말을 하면서 그럼 그저 한납궁인으로도 들어가게 도와달라고 김웅부에게 부탁합니다. 알았다. 내가 그리 원한다면 들어주마. 하지만 궁에 들어가고 나서 아비를 돕겠다고 섣불리 행동하는 것은 절대 안 될 일이다. 지난번처럼 내게 미리 상의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을 더 이상은 2번 다시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원성은 알겠다고 대답은 하였지만 만약 뜻밖의 상황이 벌어지기도 한다면 또 아버지 몰래채 뜻대로 하는 건 어쩔 수 없다며 타고난 그 호전적인 기질을 버리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여인이 바로 김은부 여식인 김은부의 딸 원성이 궁인의 신분으로 개경의 성에 입성하는 날 원정 왕후 친히 밖에 나와 그녀의 얼굴과 용모를 살피고, 그런데 바로 그때 원성 또한 살짝 고개를 들어 원정 왕후가 어찌 생겼는지 살펴보았고, 원정 왕후를 향해 살짝 미소 짓는 원성, 그런 원성을 보고 원정 왕후 기분이 썩 좋지는 않은 걸 느꼈어요. 그렇게 운명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 두 여인의 첫 만남이 완성되었습니다. 내명부 여인들, 은기선 제압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원정 왕후 김은부의 딸 궁인 김씨를 호명하여 황후마마 부르셨사옵니까? 궁인 김씨, 그대가 몽진길에서 성상 폐하의 의복을 지어 올리며 극진히 대접했다 하지. 예, 그렇사옵니다. 아, 내 그 고마움을 잊지 않을 걸세. 원래 사람은 가장 어려울 때 도운 사람을 잊지 못하는 법 아닌가 하여, 또한 나처럼 폐하도 고마움을 느끼실 테지. 무엇보다 김은부 자네가 어떤 대가를 바라고 일부러 폐하를 도운 거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계실 테니 자네를 궁으로 부른 걸게야. 그렇지 않고 무언가를 바라는 마음으로 흑심을 갖고 일부러 폐하를 도왔다면 그것은 오히려 크게 혼이 나야 할 일일 테니 말이네. 다정한 듯하나 말 속에 뼈가 있었으니 원성은 입술 끝이 살짝 일그러졌지만 전혀 기분 나쁜 내색을 하지 않고 원정 왕후의 기분을 맞춰주었습니다. 그렇게 저와 저희 아비를 생각해 주시니 그저 몸둘 바를 몰라 황공하올 뿐이옵니다. 원정 왕후 김은부의 딸 궁인 김씨에게 이 정도로만 그쳐야지, 더 무언가를 욕심내다가는 큰일이 날 수 있다고 경고를 해두어야 한다 생각만 하고 있다가 원성이 쉽게 받아들이자 이만됐다는 생각이 들어 이제 그만 원성에게 물러가라 말했습니다. 원성의 머릿속에는 현종을 잘 설득하여 아버지 김은부가 대업을 완성시키고자 하는 생각밖에 없었기 때문에 괜히 원정 왕후의 눈밖에 나는 일은 벌리지 말자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원성은 개인의 영달을 위해 궁에 온 것이 아니라 큰 꿈을 가진 아버지를 돕기 위하여 개경을 선택한 것뿐이었으니까요. 그러자 원정 왕후의 궁에서 나오는 원성을 보고 마침 현종을 만나러 그 옆을 지나던 강감찬이 담담한 어조로 저 여인은 누군지 물었고, 그제야 그녀가 김은부의 여식임을 알게 됐죠. 공주절도사로 있던 김은부가 갑자기 개경에 입성한 것도 모자라서 그 식솔까지 궁에 입궐시켰습니다. 거란과의 전쟁에서 많은 장수들이 목숨을 걸고 고려를 살리기 위해 싸웠고, 양규 김숙훈 같은 장수들은 결국 거란 백성을 지키다 온몸에 화살을 맞고 장렬히 전사한 것이 얼마 되지도 않았거늘 전쟁에 참여한 적도 없는 김은부 같은 자가 갑자기 정치의 중앙에 서더니 그 식솔까지 궁에 입궐시키는 게 강감찬으로는 영 탐탁치 않는 일이었습니다. 결국 강감찬은 김은부를 직접 만나서 개경에 오기로 결심한 이유가 무엇인지 직접 알아내야겠다고 생각하게 됐어요. 그런데 김은부는 무슨 연유에서인지 강감찬이 만나자고 하면 계속 피하고 강감찬을 불편해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강감찬은 의문스러운 그의 행동을 보면서 경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강감찬과 김은부는 거리감은 더욱 생겼고, 자연스럽게 궁에 들어간 원성은 현종을 보필하며 호족들이 평소 백성들을 얼마나 괴롭혀 왔는지 자기가 보고 느낀 것들을 과감히 전하며 현종이 호족들을 제압하고 중앙 집권화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다지는데 큰 도움을 주었어요. 결국 의기가 충만해진 현종은 강감찬을 불러 이 땅의 호족들을 모두 제압하겠다고 말했고, 화가 난 강감찬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그건 불가하옵니다. 절대로 따를 수 없사옵니다. 라며 자신의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당연히 현종은 엄청나게 분노할 수밖에 없었어요. 자기가 거란과의 2차 전쟁에서 몽진을 하며 얻은 유일한 깨달음과 결심을 과감히 단박에 반대하고 나섰으니 강감찬 그대는 또 고집을 꺾지 않는 겐가. 현종은 거란만 물러가고 나면 이제부터라도 자기의 뜻을 펼칠 수 있는 세상이 올 거라 기대하고 있었는데 처음부터 뜻밖의 반대에 부딪히자 마음이 무척 상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외로운 몽진길에 힘이 되어 주었던 사람이 바로 김은부였던 것처럼 이번에도 오직 김은부만이 자신의 뜻을 지지해 주었는데요. 오품 이상 관리의 비속 친척 및 인척에게 과거 시험을 생략하고 하급 관직을 주는 음서와 오품 이상의 관료들에게 공을 따져 지급하던 토지, 공금전으로 세를 불려나가고 있는 지방 호족들의 기강을 바로 잡지 않으면 고려는 자멸할 게 뻔해 보였고, 당장 이래서 이대로 일이
잘 안 풀린다고 하여도 어느 정도의 관직과 재산을 계속 보유함으로써 중앙정계에 다시 복직은 못한다 하더라도 지역에서 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이 되며 마치 귀족처럼 사는 호족들의 세력이 날로 커지다 못해 이제 임금을 능멸하는 지경에 이르고야 말았다며 현종의 뜻에 계속 힘을 실어준 김은부였습니다. 그들의 만행을 보아온 김은부는 거란과의 전쟁 후 아직 군사들의 사기가 모두 사그라들기 전에 칼을 다시 들고 호족을 향해 겨냥하는 게 맞다고 보았으니까요. 하지만 김은부는 강감찬이 반대를 하고 나서자 일단 강감찬을 처리해야 한다 미답고 원성이 궁에 입궐한 후에도 계속 망설이는 현종을 보면서 시간을 끌 수 없다고 생각해 직접 현종을 만나 강감찬 그자도 호족이면서 처리해야 한다고 쉽지 않은 제안을 건네는데 하지만 마침 현종을 찾아온 강감찬은 밖에서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있었고 현종을 만나고 나온 김은부를 기다리다가 양자 대면을 하게 됩니다. 김은부 자네는 왜 줄곧 나를 피하지? 강감찬은 괘씸하다는 듯 쳐다보았어요. 이때 김은부는 강감찬과 말을 섞지 않고 자리를 뜨려고 하는 모습을 보였으니 김은부 또한 강감찬 못지않게 성품이 지랄 맞은 것이 둘이 한결같아 보였고 이 모습을 우연히 보고 있던 궁인 김씨 원성은 종종 걸음을 하여 두 사람의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학사 승지 나으리 인사가 늦었사옵니다. 김은부의 여식으로 저는 얼마 전 입궁한 궁인 김씨 원성이라 하옵니다. 김은부는 또 자신의 딸 원성이 나서면 안 된다 생각하여 그만하고 저리 가라 하였지만 두 사람을 멀리서 보고 있던 원성이 아버지 김은부와 강감찬 승지께서 뜻을 합친다면 지방의 호족들을 혼쭐내는 것쯤은 별일이 아닐 것이란 확신이 들었거든요. 두 분이 큰 뜻을 이루시기 위해 합심하는 것이 어떠하시겠습니까? 강감찬은 평범한 여인 같지 않고 그 기계가 당당하고 훌륭한 원성을 눈여겨봤고 사실 이미 원성이 저 멀리서 있는 것을 알아채고 일부러 김은부를 불러 세워서 원성을 유인한 것이었습니다. 김은부는 제 속마음을 밝히지 않을 것이나 아직 어린 원성은 김은부의 진짜 속내를 대신 말해줄 거라 확신하였기 때문에 원성을 통해 김은부의 뜻을 확인한 강감찬은 자신이 호족이 기는 하나 지금 호족의 행태는 옳지 않다 여긴다는 속내 또한 밝혔습니다. 그렇게 이날 세 사람은 뜻을 합치게 되어 고려의 중앙 집권화의 기틀을 만들게 되었고 박진 같은 자들이 반란을 꾀하기도 했지만 거의 농민에 불과한 그들의 사병은 힘이 약했기에 개경의 군사를 상대하기는 어림이 없었습니다. 자, 이렇게 강감찬과 김은부는 서로 죽고 죽이는 권력 투쟁에 의해 한쪽이 죽어야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고 역사에는 가정이 없다고 하지만 만일 불행한 쪽으로 결말이 났다면 어쩌면 고려는 이 일로 인해 영원히 역사 속으로 사라졌을지도 모르는 일이었겠지요. 그러나 나이는 어리지만 훗날 원성왕후가 되는 김은부의 딸 원성의 현명한 처세술로 이 위기를 잘 극복하고 훗날 원성왕후는 두 동생과 함께 왕후가 되고 그들이 낳은 아들 3명이 고려의 왕이 되고 결과적으로 김은부는 왕의 장인과 세왕의 외할아버지가 되는데 강감찬과 김은부가 합심하여 고려를 살려낸 결과 이후 100년간 고려에는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시대가 열리게 된 것이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상황은 복잡한 정치적 갈등과 개인 간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문학적 처세술을 적용하려면 몇 가지 중요한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갈등의 해결은 상대방의 입장과 동기를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각자의 배경, 목표, 두려움 등을 고려하여 상대방의 행동과 결정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이는 문제를 보다 명확하게 인식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서로의 입장을 명확하게 표현하고 대화를 통해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솔직하고 개방적인 대화는 오해를 줄이고 서로의 관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갈등 상황에서는 각자의 이익만을 추구하기보다는 공통의 목표나 이익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상호 협력적인 관계를 구축하고 서로에게 유리한 해결책을 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는 자신의 입장을 고수하기보다는 타협하고 융통성을 보이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갈등을 해결하고 장기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상대방의 관점에서 상황을 바라보고 그들이 어떤 해결책을 선호할지를 고려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는 더 효과적인 솔루션을 제시하고 상대방의 동의를 얻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외부의 중립적인 조정자가 갈등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들은 객관적인 시각에서 문제를 평가하고 양측 모두에게 수용 가능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문학적 접근 방식은 복잡한 정치적, 사회적 갈등 상황에서 감정을 조절하고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며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강감찬과 원성왕후는 이러한 인문학적 처세술을 잘 활용하여 고려를 거란으로부터 잘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 동네 동전마켓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적으로 동전과 지폐 수집에 관한 다양한 영상과 역사인문학에 관한 다양한 영상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